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사실 저희가 이거 잡을 때 한 300명 정도 올 거라 예상했어요. 다음엔 더 크게 잡아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꽉 차고 사실 넘어가지고 사실 나머지 사람은 저희가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쨌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는 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게 정치가 잘 됐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뭐 어쨌든 오늘 주제는 안정권 대표가 아까 앞에서 잘 마사지를 하시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선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각자 역할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래 하는 취지 자체가 원래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팀워크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원래 개미가 원래 그 말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등치 혼자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 한 마리가 늑대 떼를 못 이겨요. 그래서 모든 건 조직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조직의 중요성을 정말 누구보다 절실히 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인데 앞으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 안 하셔도 다 아는데 그래도 뭐 참고 삼아 보여는 드릴게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달러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굉장히 고민 많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명확하면 여러분들 돈 버시겠죠? 지금은 미래가 명확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으로 명확한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야 돼요. 아까 조선일보 보니까 한국 경제가 나빠진다가 54%, 좋아진다가 16%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명확해요. 이런 명확한 시대에 들어들면 들어들수록 사실은 사업하기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한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건지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미래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문제인 것 뿐이지. 근데 한때 좋았죠.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반이 됐구나.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여기 뭐 촛불집에 가신 분 계세요 혹시? 뭐 눈치 보고 왔어도 안 드시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 저도 갔어요. 저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다 가봤어요. 왜냐? 저는 항상 감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분위기 파악하러. 어떤 분위기인가 뭔가 이게 보러. 쭉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촛불집회 안 나가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촛불집회를 비판하면은 거의 무슨 반역자 수준으로 몰렸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그랬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역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좌파 사람들이 우파 사람 비난할 때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로만 정치한다는데 사실 지금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정치거든요. 뭐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도 말로만 정치죠. 근데 이렇게 빨리 붕괴될 거라면 정말 몰랐어요. 전 최소한 3년은 갈 거라 봤는데 야 매임돈 이렇게 빨리 오다니. 그래도 한때는 좋았어요. 그렇죠? 한때 정말 좋았어요 얘네들. 지금 아니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꺾어가지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쩌면 아직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지지자가 가지 않는다고 전 보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탈해서 그냥 부동층으로 존재할 뿐이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길 잃은 양떼들이 지금 계속 양산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무진장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김성태 의원인가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안 나오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 때 죽 썼죠. 죽 써야 바뀔 수 있기도 해요. 사실은. 혹시 여기 물 있구나. 다행이다. 제가 원래 편도속이 안 좋아서 말을 오래 하게 되면 목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가 완전히 죽을 썼는데 이 죽을 쓴 거는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뚜렷하게 색깔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좌파 우파 진영 논리로 나와서 싸울 때 항상
우파 사람들의 부패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부패 있죠. 저도 그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좌파 사람들이 좋았느냐?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안 대표가 많이 얘기했지만 빨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갱이 얘기하면은 말하는 놈이 병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진짜 빨갱이 짓 하잖아요. 예. 이게 여태까지 말을 해도 안 믿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좌우가 대립해서 둘 다 폭발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빨리 와준 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더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차라리 지금 빨리 오는 게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려 그래요. 모든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옵니다. 예, 늘 그래 왔어요. 안 바뀌네 이렇게.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패배 요인은 5, 60대예요. 투표 안 했습니다. 민주당을 찍진 않았지만 투표를 안 했어요. 그게 패배의 요인이었어요. 예. 왜 안 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물어봅니까? 바꿀 생각 안 했으니까 망한 거지. 예? 그리고 그 외에 각종 탄핵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배신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령별로 보면은 뭐시 전 세대별로 10대는 투표 안 하니까 전 연령에서 다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이번에. 이러니 선거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였죠. 당연한 거였어요. 이번에. 그랬고 이렇게 전체적인 분포를 봐도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면은 쭉 민주당이 꾸준히 의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으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밀리는 추세였어요. 전체적으로. 이 밀리게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빨갱이들의 공작입니까? 난 그렇게 안 봐요. 걔네들이 좌파들이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봐야 걔네들이 몇 명이겠어요. 다수가 아닌데. 일반 궁중 대다수나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부정부패를 계약하지 못했고 학연혈연지연이 우리나라에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게 개선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간 겁니다. 갔다가 이번에 우와 해버린 거죠, 그냥. 네,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통계는 잘 못 믿어요, 사실은. 하지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볼 때도 좌파 채널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파 채널, 좌파 채널 양쪽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제 그 뉴스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쪽에서 애우는 소리 많이 하더라고. 그걸로 봤을 때 이거 지지율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0% 정도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애우는 소리 하는 거는 저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부적으로 실제 통계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지지율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되면 지지율 올라간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지율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쪽인데 그 다음에 정책 안보가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정책 안보를 조작하기 때문이라 보는데 어쨌든 외교 잘함 이게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래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미래는 명확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외교 앞으로 계속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화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남북 경제협력 철도, 그거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한국에 금융위기 올 거라 그랬죠? 저기 파키스탄처럼 폭탄 터지는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별로 마사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중국 사람 왔던데. 나 아까 화장실에서 중국에서 오셨어요? 웨딩홀 갔다 오신 거예요? 웨딩홀 가는 거였어요? 웨딩홀 간다고 해서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쿠차도 왔나? 그리운데 쿠차. 예. 요즘 주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저를.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거는 100% 저 확신해.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대북관계 친북 성향 이거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생기고 있죠.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100% 떨어진답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민주당도 심각하게 자신들의 위기가 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할지도 예측이 돼요. 지금. 아, 무슨 짓을 벌이겠구나.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작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을 거라 봅니다. 보니까 내부 이상한 놈들 너무 많아. 정상적이지 않은 놈들이 실권을 잡고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저는 그거 뿌락지라고 봐요. 네. 그런 놈들이 다 지도급에 있죠. 자, 주식 급락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하는데 계속 상황은 나빠요. 우리나라가. 근데도 계속 이걸 뭐 아름다운 대안은 존나하죠. 이게 안 된다니까. 남북 통일은요, 저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 우파는 반대하는 쪽이지만 저는 찬성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제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통 우파랑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전 경상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전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우파의 기준에 저는 안 들어요.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그리고 저는 해외에 살면서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유행하면 다 흡수한다는 주의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우파 가른 다음에 상대방 거 절대 흡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좋아하다가 저 새끼 좌파했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적이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웁니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통일은 기본적으로 전 찬성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를 보죠. 남북 경협 찬성이라니까요. 철도 뚫는 거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유라시아 횡단 철도. 어떻게 뚫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뚫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잖아요. 네. 해서 하는데 누가 북한 도와줄지 말게요.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는 데 있어서 모든 거는 효율성이라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성은 무엇이냐? 지금 북한에 돈 퍼주면은 체제 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계속 못 살고 북한 엘리트 층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북한은 자꾸 핵 개발만 하려들어요. 그리고 철도를 뚫어서 왔다 갔다 하려들면은 중국이 하는 것처럼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자꾸 횡패를 부릴 게 뻔해요. 그거 왜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된 이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근데 그게 안 될 게 뻔한 거를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 뭐 앞으로 못 할 거예요, 이거는. 제 아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못 한답니다. 돈이 없어서. 예. 제 친구가 이거 계획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어요. 형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투자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 이 새끼 이거 미국이랑 반하는 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아? 자금줄부터 말리게 해버리지? 안 되는 계획을 투자하지 말아라. 응? 걔만 유일하게 돈 벌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왜? 거꾸로 갔거든. 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우리나라 금융 분석가도 못 믿겠다예요. 아니 왜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거는 정권의 말을 안 듣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투자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근데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투자 환경이 영 아닌데 투자하라 그러거든? 그럼 하면 안 되지. 근데 왜 합니까? 에? 우리나라 금융계에 좌파들 많죠? 좌파적 성향을 가진 금융투자자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엄청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트코인 갖고 돈 좀 버셨냐는 거예요. 응? 김 박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좀 벌었냐는 거예요, 내 말은. 못 벌었잖아. 응? 국제 역학관계도 모르면서 뭔 놈의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 중국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다 날려먹었죠, 지금. 지금 뉴스에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날아가고 있죠, 지금. 예? 뉴스에 조금씩 보도는 되죠. 뭐 1,400억 날라갔다, 뭐 1,200억 날라갔다, 조금씩 나오죠. 그거 다 합치면 한 1, 2조 되겠네. 예? 그거 다 날라갔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연금,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렇게. 예?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언론 통제와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좌파 오빠가 솔직히 까놓고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 지금
재무부에서 셔터 내린다는 얘기도 나왔죠. 비트코인 때부터 얘기를 제가 계속했죠. 미국 재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한다면은 여러분 재무부 진짜 무서운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미국의 그러한 경제나 행정부서에 대해서. 재무부는요 정보기관이에요. 저기 CIA 같은 정보기관이라고. 미국에서 그 대테러 회의 진압하고 하는 거 할 때 회의할 때 재무부 장관도 같이 가요. 왜냐? 테러리스트의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돈을 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저 테러리스트의 자금을 어떻게 금융 제재를 할 것인가 등등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독립적인 또 첩보들도 갖고 다 움직인다고. 우리나라 재정경제부랑 달라요. 응? 재정경제부랑 같은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재정경제부 합쳐졌다고 보면 돼요.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고. 근데 얘네들을 거절을 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진짜. 더구나 기축통화인 달러를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거 루블이나 위에나 움직이는 또 재무부랑 다른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테러 때문에 그래. 누구로부터의 테러예요? 북한이라니까. 나머지 제 강의들은 아마 보셔도 알 겁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많은 짓을 하고 있어요. 많은 짓을. 우리 지금 남북 대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고 우파고. 북한은 세계 범죄 원흉입니다. 진짜. 악의 축이 맞기는 맞아요. 옛날 때 조지 부시가 이상한 말 정치했다고 해서 막 조지 부시 나쁜 놈 멍청 이거 욕만 하는데 그 사람이 멍청한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북한이 하고 있는 엄청난 국제 범죄가 많습니다. 이거 정리하려면은 북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은 지지율 떨어집니다. 지지율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대비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태극기 집회는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사이버 전쟁도 같이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념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버 전쟁을 강조한 이유는 사이버 전쟁이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효과는. 제가 한국에 온 지 14개월 됐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게 12개월 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 만들어서 했을 때 3명 왔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사이버전의 효과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유튜브에서 하는 것 같죠?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합니다. 요즘 우파 채널이고 뭐 딴 데 보니까 우리 거 많이 베끼더라고요. 방송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콘텐츠 등등 보면 거의 뭐 우리 거 거의 빼다 박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 예? 저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확산만 잘 될 수 있다면 뭔들 어때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저작권 포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600명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는 순수 우파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 30%는 좌파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잘 보세요. 머리가 까맣습니다. 염색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 머리가 더 하얘요. 저는 원래 머리 하얗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좀 하얀데 저희 강의 오는 사람들은 연령이 굉장히 젊어요. 늘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연령층이 젊고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20대서부터 심지어 16살짜리도 와요. 다양한 계층입니다. 이게 제일 좌파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그냥 꼰대로 몰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 논리를 집어넣고 싶어도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져요. 에? 아주 죽이고 싶겠죠 그냥. 태극기 부대의 문제는 고령화인데 이 고령화를 젊은 층으로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사이버전입니다. 왜? 젊은 애들은요 인터넷이에요. 여러 요인 중에는 하나는 저는 뭐냐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히키코모리 많아요. 안 나와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옛날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쪼물락쪼물락 돈 버는 거 더 좋아하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다면 저변 확대가 젊은 층에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보면 요즘 뭐 정봉준 옛날 17대 의원인가?
뭐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전부 다 우경화돼서 자기들이 좌파 채널을 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맞아요. 이 우파 사람들 유튜브 채널에 많이 들어와서 헤게모니를 지금 장악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확장성이 없어요. 우리들끼리 보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인구 분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40에서 5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40에서 50대가 가장 좌파적입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40대, 50대를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유튜브의 연령이 그 연령층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변희재 씨는 안타깝게도 지금 감옥 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박살 났죠. 황장수 브리핑 하나 남아 있죠. 요거 정도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40대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라고.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한 사람들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니 나머지 여러분들이 일치 단결을 한다고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모르겠다예요. 그래 봐야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예요. 선거는 머리수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이 머리수 싸움인데 머리수 싸움을 할 때 과연 누구를 공략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선거라던가 정치,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은 마케팅적입니다. 왜냐? 저는 학사, 석사, 박사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해요. 그래서 좀 저는 분석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공략해야 될 타겟 커스터머, 즉 주요 고객은 누구냐? 40대, 50대입니다. 그게 가장 인구 비율도 많고 가장 좌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적어도 50%만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다면 선거는 게임 끝이에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과물이 사실은 여러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50%가 넘는 사람들이 40대예요. 40대에서 50대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왜? 모든 건 결과로 말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뭐 이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아름다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말로는 만리장성도 쌌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들어야지. 성과물은 철저하게 기업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봐요. 이게 미국식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국인처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미국인처럼. 미국 맨날 좋아하지만 말고 진짜 미국인처럼 사고방식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령별 정당 지지를 보시면은 이번에 선거할 때 20, 30, 40대가 다 압도적으로 지지를 많이 했지만 특히 30대, 40대 이쪽이 많았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앞으로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은 이탈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0대도 두 번째로 많아요. 얘네들이 이탈할 거예요. 이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싫어. 직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아하, 20대는 나나 안정권 대표가 그 어떤 정치 공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나오겠구나. 오케이, 긍정적이네. 그 이제 3, 40대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럼 3, 40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이 3, 40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20대에서 50대 선이 50% 선이 무너지고 호남을 제외한 지방에서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세밀한 맞춤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직 3, 40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보류 중입니다. 보류 중. 그렇기 때문에 이 3, 40대 공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20대는 저절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5, 60대는 불황 속에서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다는 말이 우파로 돌아온다는 말이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그것은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서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 어젠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 거예요. 폭파당하기 전에. 보시면은 45에서 54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왜? 제 연령층이에요. 제 연령층.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연령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태극기부대도 연사로 세우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방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젊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손님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쓰기다시밖에 안 됩니다. 직접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움직여야 되고 본인이 운영을 해봐야 되고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적극적인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려니까. 내게 아닌데 왜 움직여요? 내게 아닌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20대는 급격히 탈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일본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경향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 40대가 문제인데 30, 40대를 빠르게 이탈시켜서 우파 쪽으로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는 30대, 40대 유튜버가 필요합니다. 기존 매체에서 30대, 40대를 고용해가지고 걔네들을 가오마다로 내세우는 방송 말고 걔네들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걔네들이. 그러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누누이 해오다가 1년이 지나서야 이제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자금이 부족했으니까. 모으고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지금 강의에 온 분 비율이에요. 40,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40, 50대인데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그 연령 분포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몇 년만 이끌고 간다면은 이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히는 겁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뭘 어떻게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으로 갖고 1년 동안 이만큼의 결과물이 나왔다 해요. 3명에서 600명이 불어서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이게 2000%인가? 그렇죠? 1년 동안 2000%. 이건 기적이라고요. 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뭐 따로 그렇게 뭐 스폰서를 받은 적도 없어요. 네. 어디 뭐 큰 손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뭐 돈 찔러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10,000원이면 만 원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전략은 어떻게 구성하냐의 문제인 거지 돈 하나 쌓아바른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중간 선거도 이겼지만 대통령 선거도 이겼죠. 돈으로 싸질러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던가 필요성 이런 걸 정확히 찝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언론이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고 온갖 술수를 다 써도 다 사람들은 쓰시고 다 볼 거 봅니다. 이게 여론 조작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인터넷 때문에 여론 조작을 하기 쉬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이게 큰 딜레마인 거예요. 민주노총이 공영방송 다 장악하면 끝날 줄 알았겠죠. 설마 유튜브가 이렇게 빵꾸가 날 줄 알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옥죄면은 그게 숨겨질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또 튀어요, 딴 데로.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버 전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사이버 전쟁과 필드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중근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저는 사이버 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합쳐지면 시너지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결과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들은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요거는 저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민주당이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40대 전라도 지역이에요. 보세요? 자, 다른 데 보세요. 정기재 TV가 됐던 고성국 TV가 됐던 황장수 TV가 됐던 이 사람들의 특징 다 경상도 아닌가요, 근데? 맞죠? 이제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보는 거예요. 확장성이 떨어진다니까요. 네? 확장성이 떨어지는 걸 갖고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투표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표를 뺏어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확장성을 가질 수 없으면 지금같이 밀린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럼 이 매체들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매체는 지금의 우파 사람들을 잘 결집시켜 놓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나머지 미개척 영역을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서 함께. 그러면서 나가야 이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문재인 정권이 똥볼만 차준다면 금상첨화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년 전에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미친놈이라고 했죠. 이게 뭔 소리야? 촛불 어쩌저쩌 얘기하면서. 1년 반 딱 전이니까 벌써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단 1년 뒤에 미래도 내다볼 수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이 1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뒤바뀔 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전략은 굉장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당겨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제 채널이나 GZSS 채널은 지속적으로 폭파당할 겁니다. 계속 계정 정지시킬 거예요. 왜? 입마금 하려고. 그러면 입마금 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다시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 거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사이버전을 하면은 못 이겨요. 이거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이러한 게릴라전을 우파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득권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정규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정규전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권 뺏기니까 그냥 다 줄 서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말들잖아요. 빨갱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군인과 경찰이 그대로 국정원이 빨갱이를 잡는 게 아니라 빨갱이를 잡으려는 시민들을 잡잖아요. 왜? 시스템이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시스템이 익숙해 있어서. 한 번도 게릴라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줄 알았죠, 이게. 네. 우리 같은 예외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는 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게 레기온 쿠리타로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네.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우파에서 젊은 층을 모으고자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줬어요. 전 그렇게 안 해요. 각자 파트너십입니다. 전형적인 유목민의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중앙아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동에 살았었고. 각자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르면 어때요? 다르면 어때? 원래 민주주의 하려는 게 다른 걸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제가 좋다니까요. 네. 저는 지금의 상태로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되면 지금의 제가 없으니까. 각자 다른 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획일화 시키면 안 돼요. 해서 하는데 각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각자 활동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고 홍보해주고 호응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기존의 우파들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 뜨면은 깎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험담을 합니다. 그게 참 더러운 한국인의 민족성이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이념, 가치관이 같으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준데도 근데 단 규칙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다양성을 추구하다 있기 때문에 각자 겹치지 않게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안정권 대표는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하면서. 물론 온라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요. 하지만 하고. 저는 온라인상에서 국제관계 위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로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집을 만들 때 대들보만 갖고 집을 만드나요? 창문도 있어야 되고 야들야들한 종이로 아름다운 벽지도 만들고 구리로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서 난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완벽한 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양성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비로소 완벽한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레기로 클 때 LR을 같이 써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래 그 레기오는요, L로 시작한 레기오는 땅개예요, 땅개. 육군 중에 가장 일반 보병에 시작하는 거, 로마의 군대. 고 리지언, 알리지아요에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 쿠리타이니까 언저리 연합이에요. 쉽게 얘기해 언저리 연합. 예.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는 정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좌로 우라 왔다 갔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떴던 그 사람들의 꼭지점에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전라도 출신 좌파와 서울대학교 경상도 출신 우파 간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찍어도 여러분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니까. 둘은 동문이에요. 친구고. 정치인들 잘 보세요. 텔레비 앞에서 싸우다 뒤에 가면 악수하고 술 먹고 놀잖아요. 예? 막 싸우다가도 국회의원 임금 인상하면 다 100% 동의하고 일어나지도 않던 만장일치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이런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체적인 물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저리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 어떤 개념이냐, R과 I를 같이 쓰는 이유는 바로 군인 중에도 엘리트가 아닌 리지언, 즉 가장 병사에 해당하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인데 프롤레타리아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L과 R을 쓴 이유가 바로 레프트와 라이트의 약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 의미 많이 집어넣었어요.